브레넌 존슨이 토트넘 후스퍼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다트 세리머니를 보여줬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토트넘은 리그 4위, 승점 26로 하락했다.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포진했고 사르, 비수마,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구축했다. 사백은 에메르송, 데이비스, 다이어, 포로가 짝을 이뤘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울버햄튼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쿠냐, 벨레가르드가 투톱으로 나섰고 누리, 고메스, 르미나, 황희찬이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사백은 토티, 도슨, 킬먼, 세메두가 호흡을 맞췄고 사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태에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난 토트넘이었다. 앞선 첼시와의 경기에서 매디슨, 반더벤이 부상을 당했고 로메로와 우도기는 퇴장을 당했다. 이미 히샬리송, 솔로몬, 페리시치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 구성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작은 좋았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주인공은 존슨이었다. 쿨루셉스키가 우측에서 포로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보냈다. 포로는 곧바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존슨이 밀어넣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자가 되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1대0 리드를 지켰다. 그러나 후반 종료 직전 연달이 2실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던 토트넘은 2연패 수렁에 빠지며 리그 4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아쉬운 경기였다. 하지만 존슨의 데뷔골 소식은 긍정적이었다. 존슨은 올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 토트넘에 합류했다. 존슨은 2001년생 웨일스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제목이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 성골 유스로 2019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20에서 21 시즌 노팅엄이 3부 리그에 있을 당시 40경기에 출전해 10골 12도움을 터뜨렸고 플레이오프 3경기를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 팀의 승격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기부에서도 활약이 이어졌다. 존슨은 2021에서 22 시즌 리그 46경기에 출전해 16골 9도움을 올리며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 선정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노팅엄은 존슨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 PL에 승격했다. 최상위 무대로 올라온 뒤에도 여전히 존슨은 노팅엄의 핵심 선수였다. 그러다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이적하게 됐다. 존슨은 지금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리그 6경기를 소화했다. 교체로 데뷔전을 치른 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이후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결장했다. 복귀한 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로 도움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포까지 신고했다. 또한 존슨은 골을 넣은 뒤 매디슨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다트 세리머니를 따라했다. 보통 매디슨이 손흥민과 함께 이 세리머니를 진행했는데 존슨은 어시스트를 제공한 포로와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튼 울브스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 승점 3점을 챙긴 울버햄튼은 승점 15점, 4승 3무 5패를 만들면서 12위로 올라섰다. 반면 토트넘은 첼시전에 이어 2연패 나락에 빠지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한 채 리그 2위, 승점 26에 머물렀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렸다. 전반 3분 오른쪽 측면을 흔든 쿨루셉스키가 뒤로 돌아 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했고 포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렸다. 존슨이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 울버햄튼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5분 왼쪽 측면에서 쿠냐가 넘긴 패스를 파블로 사라비아가 완벽한 터치로 박스 안에서 잡아낸 후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다. 여기서 울버햄튼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라비아가 넣어준 패스를 르미나가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토트넘의 부상자들의 공백이 느껴진 경기. 특히 수비진에서 이탈자가 컸다. 토트넘은 주전 포백 4명 중 3명, 크리스티안 로메로 퇴장 징계, 미키 반더벤 부상, 데스티니 우독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다.
이 경기는 결국 수준 이하라 평가받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중앙 수비진을 형성했다. 여기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과 달리 상당히 수동적으로 경기에 나섰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비율이 높았다. 센터백서 제대로 공이 돌지 않은 것이 공격 전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2연패 직후 인터뷰서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던 자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실망스럽다. 막판에 골을 허용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마지막에 페이스가 떨어져서 울버햄튼에게 찬스를 계속 내줬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9명이 뛴 첼시전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다 1대4로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은 수비 축구랑은 거리가 멀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왜 라인을 내리지 않았냐, 파워킹 더 버스 라는 질문에 나는 축구 감독이지 버스 기사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 스탠스를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하다. 선제골은 좋았지만 그 뒤로 선수들이 수동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후반전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 스탠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단 2연패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애시당초 데이비스와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쓰면서 라인을 올리는 순간 실점은 피할 수 없는 세금과도 같다는 것이다. 영국 토크 스포츠의 로리 제닝스는 토트넘의 2연패 배경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리한 공격 축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생각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제대로 된 수비진이 없는 상황서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것은 토트넘에게 큰 부담이 된다. 울버햄튼전 토트넘의 문제는 공격 전술 때문이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경기에 나섰다고 혹평했다.